2021년 3월 5일 미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은 하와이주의 국립태평양 묘지에 안장된 신원 미상의 참전 용사 유해 중 한 분의 신원을 확인했다. 그는 한국 전쟁에서 성인으로 불린 사람이었다. 분당 국가 대한민국 6.25 한국 전쟁의 비극이 일어난 지 어느덧 70여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남북 도합 최소 250만 명 사망, 20만 명의 전쟁 미망인, 1천만 명의 이산 가족이 발생한 이 3년간의 비극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픔의 역사 안에서 온몸으로 우리의 고통을 끌어안는 한 사제가 있었다는 거 아셨나요? 그것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방인이 말입니다.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잊혀진 영웅은 바로 에밀 카폰 신부님입니다. 1916년 미국 캔자스의 가난한 체코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난 카폰 신부는 1940년 신학교에서 공부를 마치고 사제가 됩니다. 그는 한국전쟁 직후인 1950년 7월 미 육군의 군종사제로 한국에 파견되지요. 에밀 카폰 신부는 포화가 쏟아지는 가운데 트럭과 지프에서 고해성사를 하고 주검들 사이에 숨어 죽어가는 병사들을 위한 임종기도를 올리며 군종 장교로서 전장에서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합니다. 또 밤마다 참호에서 패닉 상태에 빠진 병사들의 손을 붙잡고 기도해 주었죠. 한 한국 가추사는 에밀 카폰 신부의 헌신이 군 사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고 이승만 대통령에게 정식적으로 군종 장교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편지를 쓰고 이것이 우리나라 군종 장교 제도의 시작이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1950년 11월 1일 밤 함경도 운산, 중공군의 엄청난 화력으로 부대 전체에 퇴각 명령이 내려집니다. 그런데 후퇴를 할 때 에밀 카폰 신부 눈에 비쳤던 것은 그곳을 빠져나오지 못한 몇몇의 부상병들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나무 기둥으로 은폐물을 만들고 지푸라기로 주변을 가리면서 부상병들에게 끝까지 남기로 합니다. 그리고 미 국방부의 카폰 신부에 관한 유일한 공식 보고는 단 한 줄로 끝나게 됩니다. 전투 중 행방불명. 그런데 3년 뒤인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조인으로 휴전이 선언되고 포로 교환이 시작되었을 때 북에 포로로 잡혀있던 미군들이 웬 나무 십자가를 짊어매고 남한으로 내려옵니다. 그들이 포로 수용소에서 2달 반에 걸쳐 만들었다는 나무 십자가, 이것은 오직 한 사람, 카폰 신부를 위한 십자가였습니다. 3년간 포로 수용소 생활을 했던 미군들에 의해 행방불명으로 처리되었던 카폰 신부의 소식이 드디어 전해집니다. 행방불명되었던 그는 그 사이 북에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놀랍게도 카폰 신부는 수용소 생활 동안 얼어 죽어가는 동료에게 옷을 벗어주었고 거동이 불편한 부상병들의 옷을 빨아주었으며 그들을 밤낮으로 간호했다고 알려집니다. 그리고 누군가 죽으면 얼어붙은 돌땅을 파서 꼭 무덤을 만들어주고 장례 예식을 거행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는 부상 입은 중공군 장교도 보살피며 적군 아군을 구별 않고 모두에게 헌신했습니다. 연합군 포로들이건 공산 진영의 사람들이건 모두 그의 선행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전쟁 한가운데 서 있는 예수라고. 하지만 그런 그는 1951년 세균에 감염돼 한쪽 눈과 다리에 이상이 생겨 35세의 나이로 먼 이국 땅에서 숨을 거두고 맙니다. 카폰 신부는 죽기 직전까지도 고해성사를 하는 등 사죄의 의무를 다했다고 알려집니다. 전투 중 행방불명. 단 한 줄의 인물은 3년 만에 송환된 사람들의 입을 통해 부활합니다. 그리고 그는 2021년 3월 신원 미상의 유해가 확인되면서 온전히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그의 헌신은 과연 덧없는 일이었을까요? 만일 그런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오늘날의 자유를 온전히 누리고 있을까요? 카폰 신부님을 비롯한 한국 전쟁의 모든 수호자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나는 이제 곧 내가 언제나 가고 싶었던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에 도착하면 당신 모두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에밀 카폰 신부의 유언입니다.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